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 해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제출한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직서와는 상관없이 겸임 중인 기후환경대사직까지 한꺼번에 해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은 4개월 동안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활동이 부실했고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반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의 수용이 아닌 해임을 택하며 당대표 출마의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정면 돌파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기후환경대사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당 행사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활동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안 정책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대통령들 모르는 대안을 발표를 했어요. 비탄감, 비탄감, 원금까지 탕감해주겠다 그런. 물론 그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와 위원장이 모르는 안을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로서는 불쾌할 수 있죠. 장제원 의원이 오늘 뭐 얘기한 거를 종합을 해볼 때 소위 국민의힘 안에서의 진윤감별 뭐 이런 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나는 김장연대 편이다라고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해촉할 필요 없거든요. 굳이 해임하지 않고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중으로 대통령실에 이 서면으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받고 해임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해촉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강원도인가요? 충북에 있는 구인사에 갔습니다. 저를 찾았던 나경원 전 의원 무슨 생각이었을지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을 미리 읽은 건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그리고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두 내정자는 다음 주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순방 중인 UAE에서 재가하는 것으로 정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충북에 있는 한 절을 찾아왔습니다. 절을 찾아서 여러 가지 아마 정신 수양을 하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마음 다짐을 좀 잡고 있었던 건가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윤 대통령과 맞서서 난 당대표에 꼭 나갈 거야 이런 결의를 다진 것인지 아니면은 긴 호흡으로 대통령의 뜻을 일단 존중하고 지금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기후 대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좀 봐야 되는데 나경원 전 위원장의 이 사의 표명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전달이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 해임 조치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전달되기 전에 이 해임 조치가 먼저 나온 건가요? 전달이 먼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달이 됐고 받은 대통령이 수용이 아니라 왜 해임이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그러면? 수용이라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의가 왔으니 그걸 수용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해임, 그러니까 아직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게 해임이고 사의를 표명한 사람의 그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이잖아요. 근데 법상으로는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직은 해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 안 하게 될 경우는 해촉을 하는 거니까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 사실 맞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해임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사실은 해촉을 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럼 그 해촉이라는 표현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촉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기 전에
너 괘씸하다, 너 잘랐어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이 해촉되기를 원하는 문서를 제출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해촉을 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예. 그 과정상에서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는 다 상상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거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은 기후대사직은 사의 표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덩달아 해임 해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분노가 담긴 걸로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뭐 분노라기보다는 의지 표명이 섞인 거라고 봐야죠. 이제 썼듯이. 예. 이게 좀 김기현 의원, 전당대회 나오는 김기현 의원 캠프로 가시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듣겠어요. 이게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해져요. 좀 누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윤 대통령이 화가 나서 자른 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책성이 있죠. 분명히. 문책성이 있다? 네, 예.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이 있어요. 그 중요성이 무게감이 있거든요. 여당 중진에게 그 역할을 맡겼을 때는 기대하는 분명히 그 맡은 바 역할이 예.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결과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 언론에서 이미 많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예. 당 행사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활동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안 정책 발표하는 예. 과정에서 위원장인 대통령들 모르는 대안을 발표를 했어요. 신혼부부에게, 비탄감, 비탄감, 원금까지 탕감해주겠다 그런 물론 그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회와 위원장이 모르는 안을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로서는 불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사의를 구두로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자나 구두로 전화를 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재신임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예. 여전히 대통령과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임한다, 예. 사랑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무척 아낀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예. 무척 아끼고 계속 그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나 전 부위원장이 지금 서면으로 예. 그쵸? 서류를 갖다 제출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 대통령실에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예. 우리는 사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한 예. 번의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걸 사퇴를 고집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린 예. 거죠. 대통령의 분노, 화 이런 것도 좀 담겨 있고 질책도 좀 담겨 있는 의미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해 주시면 시청자분들도 이제 속이 시원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운명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잠깐 들었으니까 뭐 이쪽 문제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아끼고 친한 후배였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그 서울법대 고시 공부를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울대 학교가 먼 강북에 있는 예. 이른바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들끼리 연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멤버 중에 하나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남도 교수 뭐 이런 분들이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칭 연세 학파 이렇게 불렀대요. 당시 고시 공부를 할 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오빠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친했지만 뭐 자주 어울리고 했지만 뭐 세월은 흘러 이분은 이제 정치의 길로 가고 한 분은 예. 한 분은 이제 검찰총장이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난 케이스인데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후배인데 뭐 선거 과정, 그다음에 인수위,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제안도 오가고 뭐 등등의 예. 일이 있었으나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신뢰가 상당히 많이 깨지고 그 깨진 상태의 결정판이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사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여론조사 믿고 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비판, 뭐 불쾌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요. 예. 관련해서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제원 의원이 오늘 뭐 얘기한 예. 거를 종합을 해볼 때 소위 국민의힘 안에서의 진윤 감별 뭐 이런 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나는 김장연대 편이다라고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해촉할 필요 없거든요. 예. 굳이 해임하지 않고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예.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비겁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상황을 보자면 정치는 역시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에 SNS에다가 올린 글,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결정타였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직격한 이 게 여기서- 사실은 예. 장제원 의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자들은 예. 분석하고 당신들이니까 있고요. 복수형이니까 뭐 여러분 있겠죠.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핵관 지금 소위 이제 세칭 윤핵관이라고 예. 불리는 사람들이 뭐 김기현 의원하고는 별도로 예.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막 예. 섞여가지고 이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한 건 뭐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예.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어쨌든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토가 당내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보다도 장제원 의원이 너무 좀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좀 너무 불필요하다. 예. 이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라는 당내 여론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나섰을 터인데 그걸 보고 장제원 의원이 발끈해서 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 사이에 거중 조절을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임의 이름으로. 예, 그 속에서 윤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장제원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봅니다. 예. 요거는 좀 반론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뭐 비토 내지는 반대 분위기가 많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장 기자님 보신 시각이니까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윤희석 우리 대변인께 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라고 쓰셨죠? 윤 대통령의 나경원 의원은 저요? 예. 저의 경우에는 당대표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당대표- 세기를 박았다. 그렇죠. 오늘. 예, 예.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단호한 의지 표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썼습니다. 비슷하군요. 당대표는 하지 마라. 단호한 의지 표현이다. 이런 뜻이군요. 다르죠. 당대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오늘 이제 해촉되고 해임되시긴 했지만 예. 두 가지 직위를 다 갖고 계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직위의 수행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얘기가 나왔고 그게 지난 6일입니다. 예. 그럼 거의 일주일이 된 얘기인데 그것과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엮이니까 예. 대통령실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문서로서 확실하게 해촉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단호한 의지 표명, 즉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예. 기후환경 대사직을 맡길 수 없다. 예. 거기까지를 해석해야 되지. 당대표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당대표와 관련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까 예. 저 장유성 기자님은 그게 결국 김장연대 편을 들어준 거 예.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의사표명도 없어요. 그것이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지금 경쟁 관계라고 한다면 예. 뭐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예.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의사표명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다. 이것은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방금 이제 좀 전에 그 장 기자께서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상당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맞아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 장제원 의원이 지금까지 경선 이후부터 한 1년 반 이상 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고 또 이 정부 탄생에 기여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라는 이 영역에서는 예. 서로 또 그렇게 한쪽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그런 예. 영역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죠. 그만큼 장제원 의원이 이 정부 탄생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예. 하죠. 그것을 단적으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토 여론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김원정 대변인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나경원 전 의원이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네, 보고 노래가-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절연 관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다들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해석을 굳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온화하게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국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당권을 둔 권력투쟁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예.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전당대 룰도 예. 당원 100%로 바꿨고 또 그 당원 100%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승부 조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나경원
그 전 의원한테 예. 출마하지 말라는 직간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경원 전 의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문자나 유선을 통해서 사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예.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만류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직서까지 제출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게 온화책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예. 판단하고 강경책을 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쓰십니까? 해고. 예, 역시 이제 저는 뭐- 법률가답게 깔끔하게 두 글자로. 예.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률가죠. 아직은 뭐 정치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하신 뭐 정치 입문하신지는 뭐 물론 1, 2년 되셨지만은 예. 아직 뭐 뼛속 같은 어떤 법률가신데 표현은 사실은 아까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사실은 뭐 수용할 수도 있었고 예. 사표를 아니면 해촉할 수도 있었고 이게 가장 어떤 모범적인 답안이었을 텐데 예. 굳이 해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은 뭐 해고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죠. 해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당분간 내지는 뭐 영원히 그 어떤 다시 인연을 어떤 맺기는 예. 어떤 힘든 어떤 표현을 완곡하게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경원 지금 당대표를 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자리를 부여를 해서 예. 일 좀 잘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일종의 자기 정치 비슷하게 예. 당대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날렸는데 그래서 내년 총선 때까지 그 어떻게 보면 당내의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한 예. 윤석열 대통령식 리더십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민주주의 의원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맡은 일을 충실히 했었어야지라고 썼는데요. 예, 예. 그 이제 대통령-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네. 예. 왜냐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예. 나경원 전 부위원장도 나경원 전 의원도 기후대사직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안 밝힌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말로는 그거는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남겨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홍 시장은 보셨던데 진짜 그런 의도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힌 거는 그 정책적인 대안 충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책수석이 사회정책수석이 부위원장으로서 발표한 안에 대해서 예. 정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이상의 권위가 좀 없다. 더 이상은 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사임을 표했지만 기후대사직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전당대회를 내가 꼭 나가겠다. 그 의지는 저는 확고하지 않았다고 봐요. 예. 만일에 정말 전당대회를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했다면 기후대사직도 그때 함께 예. 사의 의사를 표명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과정에서 예. 글쎄요, 당내에서 뭐 소위 말해서 주류 세력들과 나경원 그 전 의원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뭐랄까요, 자괴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과정이 있었고 대통령실에 그 신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표를 낸 예. 거는 내가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두 자리에서 모두 다 그냥 해촉이나 아니면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맡은 일을 좀 잘해줬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예. 큰 자리를 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실망 섞인 마음이 담겨 있지 알겠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사이가 남편이 김재호 판사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이제 세세하게 설이니까 자세하게 네. 얘기 못하기는 뭐 그래서 좀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멀어진 사람한테 뭐하러 저출산 고령원의 부위원장자나 기후 환경 대사 그것도 큰 자리를 2개씩이나 한꺼번에 맡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번 일로 완전히 이제 멀어졌다. 결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고. 근데 저는 뭐 그런 포인트도 하나 중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이게 무관치 않다. 네,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운영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주류 정치인이에요. 항상 주류에 서 예.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반윤의 우두머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예. 결심하면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주류 정치인도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예. 반윤의 우두머리로 낙인 찍히는 구도 예. 이렇게 정치가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당원이나 그리고 당직자들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당의 예. 운영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그동안 갖춰왔던 그렇게 노력해왔던 민주적인 노력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걸 복원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저는 내부에서 상당히 심각한 예. 또 치열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저는 국민의힘은 총선 필패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경원 전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길, 김무성의 길과 유승민의 길인데 두 분 다 말로가 비슷하지 않나요? 좀 다른가요? 어떻게 됐나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서청원 당대표 지지 김무성 압승을 거뒀고 이후 옥새 파동으로 대통령에게 항복을 했다. 이제 이게 김무성의 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낙인이 배신자 낙인이 찍혔지만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재 반윤 대표주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지금 민주평통 부위원장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맞아요. 그거 취소됐죠. 마포포럼, 예. 마포포럼만 그럼 하고 어떻게 된 계시죠. 건가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마지막이 더 좋은 건가요? 나경원 전 의원은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과 맞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에게 빨리 지금이라도 백기 들고 이렇게 당대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의 경우하고 예.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저 길은 아니다. 이 두 분은 제3의 길이 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이 두 분은 조금 다른 입장 표명, 다른 입장 이런 게 있었죠. 애초에. 예.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관련한 그 정책 예. 이견이 있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나경원 전 의원을 비윤이나 뭐 반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 상황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그냥 사고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 과정에서 예, 예. 일어난 분리해서 의견 생각해야 충돌이니까 된다. 전혀 예. 다르고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본인이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출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마가 가능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출마가 가능할 거냐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 대목에서요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히 미운 털이 박힌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것은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좀 소통이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승패를 알 수 없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누가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우리 당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과연 만날까? 김기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미팅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만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 얘기는 오늘 이 해임 얘기가 전해지기 전에 어제 그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임됐는데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을 김기현 또 안철수 두 분이 만나려고 할까?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캠프로 가신다고 언론에 보도됐던 윤희석 대변인에게 좀 여쭤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사적으로 왜 가시는 겁니까? 근데 김기현. 제가 여기 방송 나오시는 게 좋은데 가시는 순간 못 나오는 건 아시죠? 예, 압니다. 근데 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당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당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포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적 인연으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방금 전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을 아끼셨는데요. 네. 물론 상황이 변하긴 했지만 나경원 전 의원과 뭐 대립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셔서 예를 들어서 예. 더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서 예. 지금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당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면 예.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도 안 만날 이유가 없겠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면은 그것 또한 정치적인 이미지가 타격이 있는 거고 나갔는데 떨어지면 정말 끝이고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되는 수 말고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와서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네.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렇다고 뭐 본인의 길을 가자니 당대표가 되리란 법도 없잖아요. 이 정도의 윤심이 확인됐으면.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주 초반부터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예. 개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치권에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출마의 길로 간 수밖에 예. 없는 선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여기서 깨져도 도전하는 게 낫다. 예,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비토와 그리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걸 잘 넘어서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선 주자로 우뚝 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주저앉는 정치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두 분 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으니까 누구랑 손잡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김기현 의원하고 손잡는 게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안철수 의원하고 손잡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1등이니까 아무하고도 손 안 잡아도 되는데 오늘 윤심이 확인이 됐으니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누군가는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와 잡는 게 더 유리한가요? 최시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은 보면은 이때까지 전략을 쓰는 걸 보면은 누구랑 이게 협력 관계를 잘 맺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홀로 갑니까? 네, 워낙 대중적인 인지도도 예. 높고요. 특히 국민의힘 핵심 예. 지지 당원들 중에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예. 국민의힘 당원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글쎄 일단 전당대회를 나갈 것이냐 아닌 예. 것이냐 결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간다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홀로서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